남북으로 갈라져서 살았던 이산 가족들의 최초의 만남은 1985년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30여 년을 기다림 속에 살아오던 남북 이산 가족 100여 명이 눈물의 상봉을 했는데,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진 3박 4일간의 만남이 너무나도 짧고 야속했지만, 이를 시작으로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은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꿈 같은 재회를 맞은 이산 가족 상봉의 그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분단 40년 만에 남북 이산 가족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못내 그리던 부모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린 사실은 분명 우리 분단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1985년 9월 20일부터 나흘간 그 단장의 기록을 여기 엮어봅니다. (9월 20일) 오전 양측 방문단 일행이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우리 측 인솔자인 김상엽 대한적자사 총재와 북한 측 인솔자인 손성필 북한적자회 위원장이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구차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고향 방문단 50명과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 등 151명이 역사적인 상호 교환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한 것이 이날 오후 1시 30분. 일행은 북한적자회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고 평양 고려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북한 측 역시 통일로를 거쳐 서울로 왔습니다. 북한 측 일행은 이날 낮 숙소인 쉐라턴 워커힐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날 저녁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서울 측 방문단을 위한 환영 만찬이 베풀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상엽 총재는 비록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이번 교환 방문은 민족의 비극을 씻어내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녘의 가족들이 우리 측 방문단원들을 만나기 위해 고려호텔로 들어왔습니다. (3층) 면담실, 면회가 시작됐습니다. 삽시간에 면회장은 회한과 통곡의 마당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측 고향 방문단장 홍성철 씨가 북쪽의 노님 경혜 씨를 만났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앉으십시오. 자, 앉으시죠. 뭐 때문에 여기 와서까지 이렇게 시간을 끊고 만나는 정확히 알아보고 중립을 대고 변호사 이재훈 씨도 북녘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내가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너? 내 아버지 말이니까. 내 아버지 지금 살아 있었으면 평양 근처에 살고 있는 호르몬이 조희영 씨를 상봉한 황건준 목사. 그러니까 얼마나 내 가슴이 터졌는지 압니까? 천주교 원주 교구장 재학순 주교는 평양의 누이 영화 씨를 만났습니다. 나는 얼마 고생하셨니? 남쪽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산 가족의 상봉. 사연을 주고받고 회포를 풀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으며 만남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습니다. 북한 측은 당초 약속과 달리 공개 상봉에 응하지 않았으나 결국 우리 측 주장과 북한 측 주장이 절충되는 형식으로
일부 공개 상면과 개별 상면이 이루어져 이날 20명의 가족이 상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0가족은 이런 재회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채 쓸쓸하고 초조하게 평양 방문 이틀째 밤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먼저 쉬었다고. 한편 서울의 쉐라톤 워커힐. 남매가 만나고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면서 상처를 통해 혈육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10년, 20년도 아닌 자그마치 40년. 그 잃어버린 세월이 야속한데 재회의 시간은 짧기만 합니다. 북에서 온 오빠는 10살 때 헤어진 누이를 만나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으나 세상을 뜬 지 11년이란 말에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이날의 상봉은 그동안 대한적자사 측이 이북 오도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이산 가족의 소재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서울에서의 1차 상봉은 모두 30가족이 만나기로 돼 있었으나 북한 측이 갑자기 합의를 깨고 첫날은 15가족만이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상봉을 마친 15가족 37명은 호텔 지하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들면서 차분히 가족과 친지들의 얘기로 시간의 흐름을 잊었습니다. 이날 저녁 평양에서는 상봉 가족들이 호텔 4층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마련된 식탁에 마주 앉은 상봉 가족들. 그러나 회포를 풀기엔 그 분위기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담을 나누다가도 종업원이 다가오면 화제를 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적자사 김상엽 총재는 식탁을 돌면서 상봉 가족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3시에는 우리 예술공연단의 첫 공연이 평양 대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공연예술단이 40년 만에 북한 땅에서 막을 연 첫 번째 순서는 북소리였습니다. 남북적자사 총재단과 북한 관객 2천여 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 제1부 결의 맥박에서는 민속무용과 민요 합창, 가곡, 코미디 등이 소개됐습니다. 황해도 여러 고을에서 주오던 봉산탈춤도 선보였습니다. 화려한 부채와 아름다운 춤사위가 어우러진 부채춤. 소프라노 이기도 씨가 부른 우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
흥겨운 농악. 농악을 북녘에서 선보인 것은 뜻있는 일이었습니다. 끝으로 출연자 전원이 합창한 아리랑. 어두운 세월은 다 지나가고 희망찬 새아침 밝아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민족의 한이 그 선율에 흐르는 아리랑. 아리랑은 분명 공연장을 메운 북한 사람들의 가슴을 두들겼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국립극장에서는 평양예술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온 민족이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북한남이 예술단 교환 공연이 드디어 수련되어 우리 평양예술단이 여기 서울에 왔습니다. 미녀 이중창 노들 강변. 무용 순서로 손북춤. 무용 칼춤. 역시 무용으로 샘물터에서. 마지막 순서인 쟁강춤. 약 90분에 걸쳐 진행된 북한 예술공연단의 공연은 우리들의 관심거리였으나 무용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춤사위는 찾아볼 수 없고 소련이나 중공, 인도 등의 동작을 모방,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이 공통된 평이었습니다. 이날 평양 방문 사흘 만에야 상봉이 이루어진 15가족 가운데 75세의 민경옥 노인은 일사후퇴 때 북에 두고 왔던 큰아들 종원 씨와 둘째 아들 두원 씨를 만나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날 20가족에 이어서 이날 15가족이 만남으로써 모두 35가족이 만났지만 나머지 15가족은 가족의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상봉장 분위기는 가족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안내원이 다가오면 말꼬리를 바꿔야 했고 안내원은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에서도 전날 만났던 15가족과 함께 모두 30가족이 재회했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왜 또? 난 이거 나한테 죽었다고. 86세의 오창근 씨는 북에서 온 60세의 아들 석환 씨가 나타나자 아들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의 만남 역시 지난 혈육의 그리움을 쏟아놓는 감격의 장이었습니다. 뭘 못 알아보면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오는 걸로 못 알아보면 어떻게, 어머니. 북에서 온 아들을 못 알아보는 어머니. 40년이란 세월만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상봉 가족들은 쉐라턴 워커힐 호텔 별실에서 각 가족별로 회포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다시 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에 만나도 슬픈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 23일) 아침 우리 이윽고 헤어져야 할 시각. 꿈속 같은 만남의 시간이 지나고 언제 다시 만난다는 계약도 없이 헤어져야 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달래는 우리 측 방문단원과 그의 상봉 가족. 서울로 돌아와야 하는 오빠와 평양에 남아야 하는 누이 동생. 서울에서의 이별 또한 단장의 슬픔 그것이었습니다. 혈육 찾아 600리 길에 40년의 장벽은 너무도 두터웠고 75시간의 만남은 다시 한번 기약 없는 별리의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결애가 함께 겪는 이 엄청난 비극을 해소하고 복된 평화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